자, 등기부 취득시에서는 뭐 한 가지만 볼 줄 알면 되죠. 취득시에서 뭐 두 문제 안 나오지만 그래도 요 정도는 276조에 보면 등기부조 10년에서 첫째 276조의 1번에 뭐 등기 적격성에서 동그라미 1번 밑줄 무효인 등기와 등기부 취득 현재 내 앞으로 난 등기가 설령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몇 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되는 거지. 내 앞으로 난 등기가 유효한 등기일 때 취득시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무효인 등기라도 10년 지나면.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친 다음에 별표 하나 나올 건 판례가 하나밖에 없어요. 만일 제목만 밑줄은 거예요. 무효인 이중 보존 등기에 기해서 등기부 취득시효가 가능한가? 자 보세요. 이중 보존 등기란 말이 뭐죠? 등기부가 더블된 거야. 하나의 건물에 등기 두 개가 개설된 거야. 그러니까 등기부가 더블됐을 때 정리 어떻게 한다? 등기선을 어떻게 정리한다? 그렇죠. 먼저 난 선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 보존 등기 어떻게 한다? 직권 말소 폐쇄시켜라. 그런데 하필이면 내가 내 앞으로 난 등기를 한 게 나중난 보존 등기. 나중난 보존 등기부에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10년 지났어. 등기부처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왜 안 되는 거야? 나중난 보존 등기부는 등기부를 폐쇄시켜 버릴 거 아니야. 하필은 폐쇄되는 등기하고 10년 지나도 그건 취소가 안 되는 거고, 먼저 난 보존 등기에 등기하고 10년 지났다면 등기부처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더블 됐을 때는 뒤에 된 나중난 보존 등기에 소유권 보존 등기에 등기하고 10년 지나도 등기부처가 될 수는 없다. 왜? 그 등기부는 폐쇄되는 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난 보존 등기에 등기하고 10년 전에 등기부처가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얘기, 등기의 승계. 10년 이때 등기가 10년 지나면 등기부처가 되는 건데, 이때 10년은 꼭 내 앞으로 등기한 기간 10년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전 등기 명의인의 등기 기간을 합산 승계해서 10년 돼도 된다. 내 앞으로 등기한 기간은 7년. 내 앞으로 등기한 기간은 3년. 합쳐서 몇 년? 10년 되는 거지. 꼭 내 앞으로 등기하고 10년 지나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등기 기간도 승계가 가능하다. 그래서 점유 기간도 승계할 수 있고 등기 기간도 승계할 수 있다. 꼭 내 앞으로 등기한 10년 요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 승계해서 10년 되어도 좋다. 또 등기부시효는 10년만 지나면 되지만 요건이 공연하고 평온하고 그리고 뭐 초과된다. 선의로 무과실로. 20년짜리 없는 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되지만 요건은 두 가지가 완전 추가되는 거야. 선의 무과실. 이때 등기부 취득하는 현 등기 명의자가 선의 무과실은 선의가 갖춰야 되는데 선의 무과실은 10년 내내 선의 무과실을 요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언제만 선의 무과실이 되는데 언제만 10년 전에 맨 처음에 점유 개시 시에 이때만 선의 무과실이 되는 것이지 10년 내내 선의 무과실을 요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틀려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눈물을 뿌렸는지 몰라. 시험장 갔다 오면 항상 모의고사 보면 기분이 좋아. 한 7점 나왔을 것 같아. 내 채점은 이거 틀리고 저거 틀리고 막 틀려. 기분은 7점인데 막상 채점하면 40몇 점이야. 기분 되게 나빠져. 항상. 응? 왜? 어딜 틀리지도 모르고 틀리는 거야. 객관시니까. 등기부처에서 말하는 선의 무과실은 점유에 관한 사항이지. 점유 시에 설명해 한다는 얘기지. 10년 전에, 맨 처음 10년 전에 등기 시에 이때 선의 무과실하면 등기 시에 이러면 틀리는 거야. 등기 시가 아니라 언제? 점유 시에. 그러면 선의 무과실은 점유에 관한 사항이다, 등기에 관한 사항이다. 점유에 관한 사항이지 등기에 관한 사항이 아니야. 10년 전에 점유할 때 그때 선의 무과실이면 된다는 거지 10년 등기할 때 선의 무과실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점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무과실은 추정한다, 추정하지 않는다. 추정하지 않아. 왜요? 점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점유권 배울 때
점유자에게 뭔 다 추정이죠. 점유자에게 자주, 공연, 평온, 선이 다 추정하지만 점유자, 무과실은 추정하잖아. 이게 등기라는 상이라면 등기는요. 등기 믿고 거래하는 사람은 선이 무과실로 추정된다. 이게 등기라는 상이면 무과실이 추정돼야 되는 거야. 등기법 할 때 뭐라 배웠어요? 등기 믿고 거래하는 사람은 선이뿐 아니라 무과실도 추정된다. 제가 무과실 추정하는 것은 한 군데밖에 없다 그랬잖아. 등기 믿고 거래하는 사람은 선이 무과실을 추가한대. 근데 이게 점연상이지 등기현상 아니기 때문에 무과실을 추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어쨌든 선이 무과실은 뭐에 관한 상이다? 점연한 상이지 뭐에 관한 상이 아니다? 등기현상이 아니라는 거. 등기 시에 틀렸어. 10년 전에 등기 시에가 아니라 10년 전에 점유 시에. 그때 설명되는 거지. 10년 내내 설명되는 얘기는 아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단어.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뭐 선점, 277페이지에 뭐 선점, 습득, 발견, 가공, 부합은 학문의 뜻 있는 분들만 공부하셔. 시험 문제는 정말 10년에 한 번 나오는 파트가 돼버렸어요. 여기는 안 봐도 좋아. 동산 얘기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가공이 어디 있고 부동산이 발견이 어디 있고 부동산 습득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동산 얘기야. 우리는 언제부턴가 동산을 철저히 배제하고 부동산 얘기만 보자. 그런 얘기만 쭉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279쪽에 소유권 얘기나 물건 청권 얘기는 이미 총회 봤어요. 이건 통론할 거 없어. 누군가 내 토지의 소유권을 침해했을 때 쫓아가서 토지 소유자는 침해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뭘 행사할 수 있다. 근데 물건 청권은 소유권의 물건 청권 항상 누가 행사하는 거다? 항상 침해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 현재 소유자가. 지나간 전 소유자는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 왜? 소유권과 소유권의 물건 청권은 항상 결합해서 소유권의 발생 이전 소멸과 운명 갇혀있기 때문에 소유권 넘어가면 물건 청권 항상 넘겨줘야지. 너에게 소유권 넘겨주지만 물건 청권 전소 내가 행사하기로 하자. 이게 특이하로 배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항상 현재 소유자가. 지난 전 소유자는 행사할 수 없고 누구에게 행사한다 쫓아가서 내 토지권 소유권 침해하면요. 침해자가 아니라 상대방 침해자가 아니라 현재 점유자. 이때 현재 점유자에는 직접, 간접 모두 포함되지만 누구는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점유 보조자. 점원 직원한테 쫓아가서 반환하라, 철거하라 요구할 수는 없다. 언제까지 행사되느냐? 소유권의 기나 물건 청구는 언제까지? 언제까지 기간의 제한이 없다. 소멸시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내 소유권 침해하면 10년 아니라 20년, 30년 지나도 쫓아가서 철거하라, 반환하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철거 비용 같은 비용이 나온다면 비용 부담은 전액 누가 부담한다? 판례는 상대방 부담설. 상대방이 부담하라. 그래서 말로 하는 거예요. 우리 많이 들었어. 내가 말로 해도 막 고개를 끄덕하면서 기억나니까. 내 토지 위에 갑이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남의 토 무단 건물을 지었다면 무단 신축에 쫓아가서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의 토지를 반환해라. 건물을 철거하라. 요구할 수 있지만 무단 지은 건물도 건물 소유권은 그 자에게 있기 때문에 걔한테 뭔 요구할 수 없다.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다. 기억나시죠? 그런 얘기들이에요. 됐어요, 여기는. 자, 그 다음에 바로 공유로 넘어갈 거예요. 공유 파트는 빠져본 적이 없어요. 취득 시효는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서 여기만 여기 내가 정리한 것도 많아, 양이. 한번 조금 더 세밀하게 봤지만, 공유야 뭐, 7년 연속이 빠져본 적이 없어요. 빠져본 적이 없는데, 그 중에서도 공유 문제. 합의 문제는 1회 때부터 30회 때까지 시험을 32번 보면서, 15회 때 2번 봤으니까, 합의 문제는 2번 나왔어. 총유 문제는 1번 나왔어. 나머지 다 공유 문제야. 거의 우리 공유 문제인데, 자, 공유에서 바로 들어갈게요. 교재 280페이지예요. 첫째, 그 1번의 지분에서 2번 뽑을까요? 그러면 한 필지 토지에 공유자가 갑, 을, 병 3명이 공유하는 토지야. 공유한다면 한 필 토지에 3명의 소유자가 있다면 이 소유권은 몇 개예요? 소유권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 3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은 1개이지. 소유자가 3명이라 3개 소유권이 있는 거 아니잖아. 일건주의. 한 필지에는 하나의 소유권만 있어라. 소유권 하나야. 하나의 소유권을 3명이
나눠 갖고 있는 거지, 지분별로. 소유자가 10명이라고 10개 소유권 있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면 한 필지의 토지에는 소유권 언제나 하나이다. 맞아요. 다만 소유자는 여러 명일 수 있다. 아, 맞지. 소유권은 그렇죠. 하나지. 이게 소유권 3개가 아니잖아요. 하나의 소유권을 나눠 갖고 있는 거야, 분량적으로. 소유자는 여러 명일 수 있지만 소유권은 하나다. 자, 먼저 공유는 지분이라는 것이 있죠. 2번 볼까요? 2번 지분. 이 공유 지분. 근데 등기를 떼봤더니 소유자란에 소유자는 갑, 을, 병. 세 사람 이름이 쫙 나왔어. 이렇게. 갑, 을, 병. 나왔는데 공유임. 이런 취지를 기재하는 게 원칙이에요. 공유는 공유임이라고 취지를 기재해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공유인지 합인지 아무 취지가 기재가 안 돼 있어. 아, 3명 이름이 나왔다면 그 밑에 공유임, 합유임 이렇게 뭘 적어야 되는데 아무런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뭐로 보는 거예요? 공유로 추정하는 거고. 지분이 등기되는데 지분 등기가 안 났어. 지분이 등기가 안 됐을 때는 3명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예요? 본다예요? 얼버무렸어. 내가 다 알아 지금. 얼버무렸어 지금. 오만 그랬어요. 요게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공유 지분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공유자들은 그 지분을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야. 본다가 아니야. 본다라면 틀려요. 여기는 조심하셔야 돼. 본다는 간주야, 간주.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다. 지분이 등기되지 않다면 서로 지분을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을 엎을 수 있어. 입증되면 뒤집을 수 있어. 본다는 뭐 절대 못 뒤집잖아요.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다. 이 공유 지분이요, 내목이죠. 이 공유 지분은 내 공유 지분은 내가 자유롭게 아주 언제든지 또는 자유롭게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유롭게 내 지분 뭐 할 수 있고 남한테 양도 처분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지분 자유롭게 남한테 돈 빌리고 내 지분에 담보 제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 할 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가 없다. 아, 내가 내 집은 팔아먹거나 내 지분에 자상 잡힐 땐 단도로 나 혼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시험장 가면 시험 끝나고 오면 별의별 일이 다 생겨. 집에 가면 막 자다가 벌떡 일어나 막 이불 킥해 막 입을 차버려. 이게 이제 공유 문제 풀 때 공유 지분. 아니, 물론 시험 지문이 잘 나오죠. 근데 공유물을 처분할 때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할 때는요. 공유한 토지금을 처분할 때는 이건 공유자. 1,000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동의 없이 어떻게 팔아먹어요, 공유물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집은 팔아먹을 때는 문제 안 되지만 공유물을 처분할 때는 공유자 동의가 있어야지. 다른 공유 동의 없이 어떻게 처분합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공유 지분, 공유물. 요게 24회 때 기출문제인데 한 분이 와서 울었어, 하고 나서. 응? 다음 중 틀린 것은 거기다 공유물을 처분할 때는 자유롭게. 이미 틀렸어, 그 지문이. 근데 이분이 이거라 착각한 거야, 순간적으로. 1,000원의 동의 있어. 이 동의 없이 어떻게 처분합니까? 그래서 용어 조심하자. 용어. 그래요. 자유롭게, 다 동의 없이. 다 담보 제공할 수 있고, 양처분할 수 있어. 그런데, 할 수 있어요. 동의 없이. 자유롭게, 단독으로. 내가 내 집은 팔아먹을 때. 그런데, 만약 공유자들끼리 5명이 돈 1억씩 걷어서, 야, 땅 같이 사자. 같이 공동 투자하자. 그리고 공유로 등기하자. 그런데, 이 공유지분은 우리 친구끼리 갖고 있지. 남한테 양도처벌하지 않기로 하자. 왜? 이 공유지분을 양도처벌해버리면 모르는 사람과 공유해버리면 필연적으로 무슨 일이 생길까? 공유지분을 넘겨버려요. 딴 사람한테. 계속 분할 청구 들어온단 말이에요. 분할하자. 그럼 죽도 없다 안 되니까 이 공유지분은 처벌하지 않기로 하자. 공유자들끼리 내부적으로 공유지분 양도 금지 특약. 이 공유는 절대로 남한테 처분하지 않기로 한다. 공유집은 양도 특약을 맺었어. 만일 처분하면 1억씩 냈어. 1억씩 냈는데 2억 원을 배상한다. 아니, 이거 의견하면. 그러면 공유자들끼리 내부적으로 공유집은 양도 특약을 맺었다면 이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인지 문제는 유효하다 그래야 되는 거야. 유효하다. 또
이런 특약이 있다면 등기부에 공유 등기부에 이것을 등기부에 기재할 수 있다 없다. 점점 대답을 안 하기 시작했어 또. 항상 맨 처음은 대답을 해. 두 번째 물으면 대답을 안 해. 세 번째 물으면 틀려. 그래요. 등기사항이 아니에요. 그런 특약이 있더라도 등기 기재 안 해줘. 등기관이 신청서 기재해도 기재 안 해줘. 이건 등기사항이 아니야. 따라서 등기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약속 어기고 처분해버려 3명이. 공유집은 양도 특약 썼어. 계약서에. 근데 위반하고 처분했다면 제3자들에게 이 특약을 제3자에게 주장 대항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죠. 왜 없어요? 등기부에 기재가 안 되기 때문에 남들이 알 수가 없잖아. 등기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뭐가 유효하다는 거냐? 공유자들 지들끼리 내부적으로 채권적 효력으로서는 유효하다라 표현하는 거야. 유효하기 때문에 이용 물어내야 돼, 안 물어내야 돼? 물어내야 돼. 안 물어지면 소송해요. 이용 배상하라 이렇게 하려고요. 내부적으로만 유효한 거야. 등상이 아니다. 근데 이거 흡사한 용어 중에 공유 용어들이 중요해. 용어를 조심하자. 공유집은 공유물, 공유자, 응? 공유집은 이번에는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을 맺었어. 이 공유는 분할하지 않기로 하자. 응? 분할 청구 안 한다. 공유물 분할 특약은 몇 년을 초과장 기한 내에서 가능합니까? 5년. 5년을 초과장 기한 내에서 가능해. 근데 민법을 배울 때 공유자들은 5년을 초과장 기한 내에서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을 내줄 수 있는데 근데 애들이 분할금지 특약을 10년을 맺어버려요. 10년. 2031년까지는 절대 분할 청구 안 한다. 10년을 맺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년 맺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분명 법조문에 공유물 분할 특약은 5년을 초과된 기간에 가능하다. 5년 초과하면 안 된다 했어. 근데 10년을 맺어버렸어. 그럼 그 10년 맺은 분할 특약은 어떻게 되는 거죠? 1번 무효이다. 2번 5년으로 단축한다. 1번 이유, 2번 이유. 내가 손가락 하고 있잖아 이미. 아이 참 왜 이러셔. 항상 민법에서는요 몇 년을 초과하지 말아라. 근데 초과하는 기간을 맺어버리면 그 기간을 단축하는 거지 무효는 아니야. 부동산 환매 특약 5년, 동사 환매 특약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환매 특약. 근데 그 넘는 기간 정해버리면 그 기간으로 단축하는 거야. 전세 등기난 전세권, 토지 전세, 건물 전세, 채장 몇 년 초과할 수 없다. 10년. 우리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토지 임대차, 건물 임대차,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다 남이가 빌려 쓰는 거야. 응? 빌려 쓰는 것 중에서 채장 몇 년 초과할 수 없다는 건 전세권에만 있어. 10년 초과할 수 없다. 나머지는 지상권, 채장기 제한 없다. 지역권 제한 없다. 토지 건물 임대차 제한 없어. 채장 제한 없다. 채단기는 제한이 있어요. 채장기 제한 다 없어요. 채장이 제한 있는 것은 전세권만 제한이 있어. 몇 년? 10년. 근데 전세가 설정하면서 15년, 20년 전세 등기를 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무효가 아니라 10년으로 단축하는 거예요. 여기뿐 아니라 민법 어딜 배워도 몇 년 초과하지 말아라 하는데 그 기간을 초과해버리면 무효가 아니라 그 기간으로 단축한다라 표현하는 거예요. 요거 5년 초과하면 안 돼. 5년이 됐을 때 분할금지 특약은 자 5년이 됐어. 다시 한번 연장하자. 다시 한번 3년만 연장하자. 다시 한번 5년 또 갱신하자. 응? 5년 다시 또 갱신하자. 자 5년 초과하면 안 되는데 5년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연장, 변경, 이 분할금지 특약 또는 갱신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습관. 곤란하면 대답 안 해. 절대 대답 안 해. 남이 대답할 때까지는 가능한 거예요. 분할금지 특약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죠. 5년이 됐을 때 몇 번이건 연장, 변경, 갱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대답을? 왜? 뭔가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어. 어디서 마음이 걸리는 게. 부동산 환매 특약 기간. 환매 특약 기간은 부동산은 몇 년 초과할 수 없다. 5년. 5년 환매 등기법 배우잖아요. 동사 환매 특약은 몇 년 초과할 수 없다? 3년 초과할 수 없다. 근데 환매 기간은 한번 정하면요. 다시는 연장, 변경, 갱신할 수 없어 이거는요. 환매 특약은. 근데 분할금지 특약은 연장, 변경할 수 있어요. 객관식에 조심하셔야 돼. 우리가 객관식은
대단히 뭐 이론적으로 틀리는 거 아니야. 요거 환매 특약은 연장 변경이 안 돼. 딱 정하면 끝이야. 그렇죠? 불합리 특약은 연장 변경할 수 있어. 이런 특약이 있었다면 5년 전에 이런 불합리 특약이 있었다면 이것은 등기부에 기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등기사항이야. 2025년까지 불합리 특약 있다면 적어줘 등기관이. 2025년 불합리 특약 기재할 수 있어. 이게 등기에 기재됐다면 제3자들한테도 이 특약은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은근히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제발 지분 양도금 특약을 묻는 건지 공유물 분할금 특약을 묻는 건지 서로 같다 다르다? 다르잖아. 제발 조심해야 돼. 용어들이 좀 까다로워. 용어 조심 하나 봤어요. 자, 그런 다음에 3번에 그 밑에 3번에 있어. 뭐 천천히 가요. 이제는 지문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아요. 이제 와서는 오히려 맨 처음에 공부할 때 어렵지 용어들 알아들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또 3번에 공유자 중 1인이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이분의 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른 공유자에게 어떻게 된다? 지분 비율이에요? 평등하게 해요? 지분 비율로.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상속 없이 사망하거나 또는 공유 지분을 임의로 포기하면 그분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평등하게 아니라 지분 비율로 기속한다. 그런데 주의. 객관적 비교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합유 지분요. 합유 지분은 상속이 되나요? 상속이 안 되나요? 상속이 안 돼요. 합유는 공동 목적 달성이 있기 때문에 딸기 농사 짓는 사람이 딸기 작물밥 만들어서 한가구에다 3천지 출자해서 공동 작업장 짓고 직판장 매입했다면 다 합유로 들어가는 거야. 그 재산관계가. 근데 합유는 공동 달성 때문에 상속이 안 돼요. 그래서 상속시켜줘 버리면 딸기 농사 안 짓는 자식들이 다 가져가 버리면 공동 다 와야 되잖아. 상속이 안 되는데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이분의 합유 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합유자에게 기속해요. 어떻게 기속해요? 합유 지분은 평등하게. 합유는 지금 많다고 더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합유 지분은 평등하게. 공유 지분은 어떻게? 지분 비율로. 제발 주심. 합유 지분은 합유자 1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합유자에게 평등하게. 공유는 지분 비율로.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게 용어들이 까다로워요. 여기 생각보다. 용어들 때문에 다 틀리고 맞고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수업 시간에 가장 강조한 게 어디냐. 탑픽이 280페이지에 공유자들의 이용관계. 별표 몇 개? 3개. 거의 최근 4년치만 볼게요. 4년치만. 지금 4년치는 다 여기서 나왔어요. 4년 연속. 공유자들의 내부관계. 공유하는 토지 건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그 이용관계. 그 이용관계 내부관계라고 그러죠. 교과서에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많이 나와.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가르치는 기준이 뭐냐. 여기 이제 뭐 빈출 막 적어놓고 많잖아 이렇게요. 제가 가르치는 기준은 시험을 봤는데 이 지문이 한 번 나왔어. 한 번 나오고는 10년 내 안 나와. 그건 안 가르쳐 나는. 근데 자꾸 반복돼 나오는 지문이야. 그거는 중요한 지문이지만 한 번이라 나왔다면 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나는. 응? 왜? 30분 시험 보면서 얼마 숱한 지문이 나왔지만 한 번 나오고 다시 안 나온 지문은 논할 필요 없어. 그런 지문 빼고 다 80점 맞을 수 있어 우리가. 근데 자꾸 대표되는 지문 그건 우리가 챙겨야 돼. 그 기준으로 가르치는 거야 저는 항상. 자, 공유한 토지 건물의 보존행위. 공유물의 보존행위. 자, 공유한 토지 건물의 보존. 우리가 보존행위란 말이 뭐죠? 보존행위란 말은 누가 공유한 토지 건물을 침해. 공유한 토지 건물을 침해했어. 이 토지 건물을 공유하는데 이걸 너 침해했어. 침해했을 때 공유자가 뭐 하는 거예요? 공유자가 이 침해자에게 물권적 청권 쫓아가서 침해자한테 왜 남의 땅 침해하냐? 응? 공유한 토지를 반환하라. 공유한 토지에 지은 지상물을 철거시켜라. 다 때려부셔라. 왜 공유하는 토지, 우리 가불병 3명 공유한 토지를 3자청이 지 앞으로 등기를 내버려. 단독 명의로. 당장 쫓아가서 네 아파트 등기를 말소시켜라. 등기 말소하라. 철거시켜라. 토지를 반환하라. 결과 제거하라. 뭐 해달라? 결국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거. 이게 바로 보존행위야. 공유한 토지 건물에 누가 침해했을 때 공유자가 쫓아가서 침해자에게 물권적 청행사하는 것을 우리 뭐라 부른다? 보존행위라 부른다. 누가 공유한 토지 건물을 침해했을 때 이 보존행위는 공유자 전원이 함께하여야, 전원이 행사하여야. 맞아, 틀려요? 틀려요. 전원 필요 없어. 남이 하든 말든.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자 중 1인을 전 시험 지문에는 소수 지분권자, 지분, 나 10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소수 지분권자라도 지 혼자 나가서 남이 하든 말든 단독으로 보존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공유한 토지 건물 지은 거야? 건물 철거시켜. 때려부셔. 왜 공유한 토지를 니네 등기된 거야? 그 등기를 당장 말소시켜라. 말소시켜라. 등기를 말소하라. 뭘 철거하라. 반환하라. 남이 하다 보면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다만 보존행위는 다른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우리 편에도 좋고 보존행위는 이제 편을 이렇게 하는 거야.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전원을 위해서 또는 다른 공유자를 대신해서 다른 공유자 대신해서 전부를 철거하라. 전부를 반환하라. 전부를 말소하라. 라고 전부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틀린 질문은 뭐예요? 전부를 행사할 수 있는 거지. 자기 지분, 내 지분에 해당되는 것만 말소하라. 내 지분에 해당되는 것만 철거하라. 내 지분에 해당되는 것만 반환하라. 자기 지분에 해당되는 것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제 말편은 이거 알아. 이건 알아. 전부를 철거하라. 전부 행사할 수 있다는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또 갈등이야, 갈등. 이거 갈등이네. 근데 좀 갈등하면 찍으면 왜 틀려 맨날 좀 찍어도 좀 맞지. 반반인데 찍으면 무슨 머피의 법칙이야. 2번을 찍으면 3번이 정답이고 3번을 찍으면 4번이 정답이고 항상 찍으면 그래요. 내가 왜 그런다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수험생들은. 왜? 하나는 정답을 주는데 그 정답은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상식과 맞지 않는 게 정답을 주고 하나는 내 상식에 맞는 지문을 줘. 내가 민법을 공부하는데 상식에 비춰볼 때 이 지문은 맞는 지문처럼 보여. 하나는 상식에 근거하는 지문을 주고 하나는 상식과 다른 것이 주면 막 고민하다가 내 상식을 따라가. 그런 거예요, 항상. 그 유사 정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정답을 주고 하나는 유사 정답 주는데 우리가 둘째 안에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 정답이라 체크한 것은 언뜻 우리가 사회생활 때 이렇게 일반 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지문이야. 그게 정답인데. 하나는 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3번이 참 논리적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갈등을 주는 거야, 항상. 내 상식에 맞는 지문 하나, 법에서 배운 정답 하나. 이렇게 주면 갈등하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방법? 야, 나는 어떻게 찍으면 안 맞는다. 둘 중에 하나인데라면. 그럼 일단 시험제 체크를 하셔. 둘 중에 고민하다가, 체크는 해야 될 거야. 고민하다가 이 3번 결정했어. 답안지 옮겨줄 때 반대로 옮겨줘. 반대로. 농담. 다른 공유자를 위해 대신해서 전부를 철거하라. 전부를 말소하라. 자기가 해당 얘기 들어가죠. 그런데 보존행위와 구별개념이라는 얘기를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보존행위에 속한다로 틀려. 보존행위가 아니다. 보존행위가 아니다. 속한다로 틀려요. 완전 구별되는 거. 보존행위가 아니다. 뭐가 보존행위가 아닐까요? 공유해서 지분권 행사. 이 지분권이 깊게 들어가면 너무너무 어렵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어렵까지 벌써 한 문제 나오는데 굵직한 질문. 지분권 행사는 보존행위가 아니다. 자, 그래서 원래 지분권 행사 그러면 쉽게 생각하자고 했어요. 뭐가 지분권 행사다? 공유하는 토지 건물에서 무슨 문제? 돈 문제, 돈 달라는 문제, 금전. 이 돈 문제를 지분권 행사라 보면 돼요. 공유하는 토지가 누가 무단 사용했을 때 쫓아가서 너 3년치 무단 사용 거 부당이득 반환해. 왜 남의 땅 무단 사용? 부당이득 반환하라. 너 손해배상금 지급해. 너 남의 땅 사용하는 순간 차임을 내라. 사용료 내라. 차임을 지급하라. 사용료를 지급하라.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다 뭐예요? 돈 달라는 얘기잖아. 손해배상금, 부당이득금 반환, 차임, 치료, 사용료 다 돈 달라는 얘기. 이 돈 달라는 얘기를 우리 뭐라 부르자? 지분권 행사한다 부르자. 지분권 행사는 공유한 토지를 누가 3년간 무단 사용하는데
다른 공유자들이 나 쫓아가서 왜 남에다 무단 사용하느냐. 아, 썼다면 사용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너 사용한 부당이권 반환해. 너 손해배상금 지급해. 사용 지급하라고. 다른 애들이 행사해요? 안 해요? 행사를 안 해. 나 공유자는 일인데 왜 행사 안 하니? 돈 달라는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었더니 자기들은 말 못한대. 왜 말을 못하니? 입이 없대. 입은 너만 있대, 너만. 그러면 지붕 행사는 돈 달라는 얘기는 전원이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안 해도 돼요? 함께 하지 않아도. 남이야 달라든 말든 나 혼자 단독으로 돈 달라는 얘기 지붕 행사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여기까지는 같아. 그런데 행사는데 지분권 행사는 다른 공유자를 대신하여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신하여 이런 경우가 있어 없어요? 없어. 대신 못해. 항상. 그래서 자기 지분 내 지분에 해당되는 것만 행사해야지. 다른 공유자를 대신하여 지분권을 대신하여 전부 지급을 요구할 권리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행사했어. 잘 봐보세요. 행사했어. 상대 응하진 않아. 야, 너 공연 토지에 왜 무단한 삼자가 건물 줘서 다 때려부셔. 나 공유자는 일이냐. 행사했더니 철거하라. 철거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소송자 붙이면 되는 거야. 공용을 반환 청구 소송. 공유의 기한, 철거, 제거, 말소 소송. 이거 보존행위잖아, 보존청구이잖아. 무슨? 뭐 결과 제거, 예방, 반환, 말소. 나 혼자 단독으로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말로 해서 안 되면 소송하는 거잖아, 소송. 남이야 제기든 말든 나 혼자 단독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거. 소송자 붙이면 돼. 돈 달라는 얘기. 부당의 특금을 반환하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차임을 지급하라. 지급을 안 하네. 그러면 공유에서 부당의 특금 반환 청구 소송. 예를 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나 혼자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공유자 전원이 원고가 되는 필요 없어. 소송장만 붙이면 되는 거야. 이 단어에. 단독으로 제기하지만 내 지분에 해당되는 것만 해야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일 많이 나온 기출지문이죠. 이게 제일 많이 물어 이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쉽게 가자. 쉽게. 공유물의 관리행위. 관리행위란 말이 나오면 무엇이 생각난다? 공유한 토지금을 남한테 뭐 주는 거? 임대차 주는 거. 임대 주는 관리행위는 공유자 신문에 나왔어요. 공유의 관리행위는 공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뭐 때문에 틀렸어요? 틀렸어.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공유 토지건물 임대 놓는 행위는 공유자의 과반 찬성으로. 왜 틀렸어요? 공유자가 아니지. 웬 공유자야. 관리행위는 뭐해? 공유 지분의 과반수 찬성으로, 과반수 결정으로. 그들이 치사해요? 안 치사해요? 치사한 인간들 아주 그냥. 그런데 내가 이런 걸 조금씩 왜 강조하기 시작하냐면 문제풀이 준비하는 거야. 항상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문제, 이 문제 쉽게 풀리네? 거기에 주의하셔야 돼. 항상 거기에. 뭔가 용어를 속여요. 단다시 문제 잘 틀린 이유가 가불병 사례가 나오고 좀 지문이 좀 길면 읽다가 이렇게 생각나는데 간단한 문제 틀리면 용어들 때문에 틀리는 거야. 항상. 그래서 여기를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여기를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 글씨가 보여. 공유 잘 썼네. 공유 지분이 아니라. 근데 여기를 속인다는 생각이 없으면요. 안 보여, 그게. 그래서 어디를 속이는지를 봐야 돼. 항상 공유는 용어들 조심하셔야 돼. 공유자가 아니라 공유 지분의 관수 결정으로. 그렇죠? 이건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이번에 문제풀이 하면서 문제를 갖고 사례 문제를 몇 문제 풀 거예요, 이건요. 공유물의 변경 행위. 공유물의 처분 행위는. 자, 공유물의 변경 행위다. 변경이란 말이 나오면 꼭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공유한 토지 건물을 신축한다. 이게 변경 행위야. 공유하는 토지에 건물을 지어, 건물을. 한마디로 공유하는 토지가 오면 돈이 많이 드는 행위라는 거야. 자, 낡은 건물 3명이 공유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한대.
근데 건물 가격이 한 50% 이상, 이 건물 가격이 5억인데 리모델링비가 막 3억, 4억 나오게 생겼어. 큰 돈이 들어가거나 하는 것을 변경행위라고 그러면 돼요. 응? 공유하는 나대지의 건물을 신축하거나 건물 공유하는 건물을 큰 돈 들여서 리모델링하거나 또는 뭐 이런 거. 이 변경행위도 공유자, 전원에 공유 잘하려도 괜찮아요. 뭐 지분이건 공유자건 다 전원에 동의해 있어요. 뭐 처분행위야, 뭐 처분하는 거니까. 건물의 처분 변경은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잘 보셔야죠.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자, 등을 떼어봤더니 이 토지 2,000평짜리 토지의 소유자가 갑, 을, 병 세 사람의 공유임. 공유야, 공유. 지분은 똑같이 3분의 1씩 같이 합시다. 근데 이따가 팔아먹으려고 그래. 남한테 팔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공유물을 매매할 때는 매매하기 위해서 공유자 전원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공유자 중에 1인이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나가서 병이 단독으로 정이라는 사람과 이 토지를 공유한 토지를 5억에 팔겠다라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단독으로. 매도인란에 도장 얘 것만 찍혀 있어. 갑을 도장 안 찍혀 있어. 전혀 동의 없이 단독으로 맺은 이 공유물의 매매 계약, 5억의 매매 계약, 이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다, 무효다.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이 계약이 무효는 아니다. 왜 계약이 무효 아닙니까? 전부 타인에 걸린 매매한 것도 일부 타인에 걸린 매매한 것도 무관한 자, 무권리자의 매매도 채권행위 유효한 거야. 계약은 유효한 거야.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그런데 단독으로 공유자 1인이 병이라는 사람이 단독으로 해준 처분행위는 항상 물권 배울 때 처분행위란 말이 나오면 뭘 상상하자? 등기. 나 등기 상상, 처분행위는 등기. 그래서 얘가 단독 가서 돈 5억 받고 이렇게 정합부로 등기를 내줘버렸어. 등기를 내줘서 등기. 이 등기는 처분행위 단독으로 이루어진 전화동의 없이 이루어진 처분행위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이건 무효예요. 무효는 무효지만 그렇지만 전부 무효다. 또 전부 무효는 아니다. 전부 무효는 또 아니다. 응? 그럼 어떻게 무효예요? 단독으로 얘 동의사 위조한 거야. 다 위조한 거야. 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고 동의 안 해준 얘들 범위 내에서는 무효지. 얘 지분 범위까지 무효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갑과 을이 쫓아가서 야 우리 동의해 준 적 없어. 너 말소시켜. 그리고 말소를 청하면서 정합분한 등기 전부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 때문에 우리 지분에 해당되는 것만 말소시켜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저 말소 요구할 수는 없다. 맨날 이 얘기죠. 단독 이루어진 매매는 유효. 등기, 처분행위는 무효. 하지만 전부 무효는 아니기 때문에 갑과 을이 쫓아가서 처분할수 요구할 수는 없다. 이 정도야. 이 정도. 근데 생각보다 최근에 그 공유 문제가 갑을병 살해 문제 나오든가 박스 쳐놓고 되는 거 고르시 안 되는 거 고르시요. 너무 어렵게는 안 나와. 어쩌다 너무 어려운 문제 나와. 어쩌다 너무 어려운 문제 나오면 포기하고 10번 보다 보면 한두 번 어려운 문제 나와. 그건 거의 9점짜리 문제가 돼버려. 공유 문제에서. 나머지는 너무 어렵잖아. 이 정도면 다 풀 수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요. 믿으셔야지. 불신 지옥, 믿음 천국 그래요. 이 전철을 유난히 많대. 평택 내려오다 보면 불신 지옥 그래요. 좋은 말이야. 선생님 못 믿으면 지옥이야 그때부터. 왜? 갑자기 방향키가 없어져 버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선생님 믿음이 없으면. 선생님 가자는 대로 따라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보다는 나니까 그래도. 자, 여러분들이 뭐 나머지는 읽어도 어려워. 읽지도 많은데 어쩌다 한 번씩 기출문제 시면 나오지 너무 어려운 질문들 읽을 필요 없고요. 요 정도 볼 줄 아면 돼. 자, 283쪽 공유물 분할. 자, 분할해서 쭉 넘겨서 바로 들어갈 거예요. 284쪽에 분할 방법. 거기로 들어갈 거예요. 분할은 공유는 언제든지 분할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분할금지 특약이 있거나 공유지만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분할할 수 없다. 상린관계에서 경계표는 공유로 추정하지만 분할 청구할 수 없고 공용 부분에 복도에도 엘리베이터 공유로 하지만 분할할 수 없다. 이 분할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빼놓고는 다 분할할 수 있는데 분할하는 방법. 우리 교재 페이지 284쪽이에요.
자, 분할은 대원칙이 분할 청구하면 그러면 공유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 분할하자. 공유자들은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 언제든지. 대원칙은.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공유 분할 청구권은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다. 행사하면 다른 공유자들은 반드시 분할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공유자 한 일인이라도 분할 청구하면 다른 공유자 반드시 분할 응해줘야 한다. 응해줘야 한다. 협력할 의무가 있다. 맞는 질문, 틀린 질문. 맞는 질문. 그게 형성권이야. 다른 공유자들은 분할에 응할 수도 있고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 청구권이지, 그거는. 상대방 선택권이 있으면 청구권. 선택권이 없어. 반드시 응해줘야 돼. 그럼 형성권. 이름은 청구권이지만 실질은 형성권이다. 분할되어야 한다. 협력하여야 한다. 협력 의무가 있다. 근데 오늘 분할 원칙은, 대원칙은 무슨 분할이 원칙이다? 먼저 협의분할. 협의분할을 대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협의분할이 이것이 성립하려면 공유자, 뭐가 있어야 돼? 공유자. 일단 전원에 참여가 있어야 되고 한 명에도 참여 누락되면 안 돼. 만약에 협의분할이건 재판상 분할이건 공유자 중에 한 명이라도 누락이 돼버리면 분할되더라도 무효이다. 반드시 전원에 참여 없이 이루어진 분할은 무효이다. 분할되더라도. 참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원에 뭐가 있어요? 전원에 동의가 있어야 돼.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협의분할 실패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협의분할 됐어. 이렇게 분할하자.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협의분할은 이 부동산이라면 뭐 해야 돼요? 등기소 가서 분할 등기. 분할 뭐 해야 된다? 등기하여야. 등기 없이는 분할이 안 되는 거죠. 협의는 법률행위니까. 그렇죠? 근데 협의 분할에 실패했다. 전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실패하면 이때 가서 비로소 뭘 청구한다? 이때 가서 이게 실패한 경우 한해서 재판상 분할 청구한다. 그런데 이 재판상 분할 청구권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근데 재판상 분할 청구도 공유자 전원에 참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꼭 전원이 참여해야 돼. 10천 문제가 재판상 분할 청구는 공유자 중에 1인이 그러면 안 돼. 소송은 1인이 제기할지언정 전원에 참여가 있다 그러는 거야. 피고가 다 잡아야 되는 거야. 전원에 참여 없이 이룰 수 없어. 응? 그래서 이런 소송 뭐라 불러요? 응? 필요적 공동 소송이다라고 표현해요. 전혀 참여 없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협의 분할이든 재판상 분할이든 전원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분할은 다 무효이다. 판결 나도 무효야. 응? 두 번째, 판사 입에서 분할한다. 이 분할 판결 무슨 판결? 형성 판결. 공유 분할 판결 형성 판결. 판사 입에서 오일 소재인 토지 이렇게 분할한다. 이 말 떨어지면 형성 판결 때문에 뭐 하잖아도 분할 등기하잖아도. 다음 재판상 분할 과정에서 판결로 끝나지 않고 조정이 성립하여 판사가 모여서 형제끼리 이 상속재산 갖고 이게 뭡니까? 응? 남보기도 부끄럽고 그냥 조정합시다. 조정을 끝나. 그럼 조서가 나와. 공유 분할 조정을 끝나버리면 이건 뭐 하여야? 이 조정서 갖고 와서 분할 등기하여야. 등기 안 하면 분할 안 되는 거야. 조정은 등기하여야. 판결로 끝났으면 등기하잖아 또. 이 공유 분할은 대원칙이 소고표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유 분할 소고표가 없어요. 분할된 날로부터만 분할과 소고표가. 공유 분할은 소고표가 없다. 그런데 단 예외 하나 있다. 단 공유 중에서 뭐는 상속재산. 상속재산은 상속끼리 공유를 하지만 상속재산의 분할만은 뭐가 있다? 소고표가 있다. 언제로 돌아간다? 부모님 돌아가신 날짜 돌아가서 분할되어야 되는 거다. 상속재산의 분할만은 공유를 하지만 소고표가 있다. 이거 빼놓고는 공유 분할 소고표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런데 재판상 분할 들어가면 판사들은 어떻게 분할하는 것이냐. 재판상 분할 방법. 판사들은 어떻게 분할해 주는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가까이 잘 모르겠어요. 일단
재판장 분할 청구가 들어오면, 협의에 실패해서 재판장 분할 청구가 들어오면 판사들은 대원칙은 현물 분할. 땅이 있으면 땅 그냥 나눠져 버려요. 현물 분할을 대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가능하더라도 지나치 가격이 다운될 때는, 이때는 매각해서 대금 분할, 매매해서 대금을 분할해요. 대금 분할, 매매해서. 그럼 법원에서 매매하는 게 뭐예요? 법원에 청구했어. 현물 분할이 안 돼. 그럼 불가능해. 그럼 판사가 매각해서 대금을 분할해줘요. 대금을 지분대로. 법원에서 매각하는 게 뭐예요? 경매로 들어가는 거, 경매로. 법원이 중개사님한테 맡길 것 같아요? 중개사님, 법원 앞에 있는 중개사님, 여기서 매매해주세요. 분할해주게. 응? 경매 경락담 나눠줘버려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슨 분할도 있다? 가격 배상 분할. 가격 배상 분할을 명할 수도 있다. 가격 배상 분할이 뭐예요? 분할 청구한 사람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가 상당 가격으로 인수하는 거야. 판사님, 이 분할 청구한 사람 지분 3분의 1 제가 인수하겠습니다. 가격 좀 결정해 주세요. 그래, 요거 1억 5천 내라. 그래서 분할 청구한 지분을 다른 공유자가 인수함으로써 분할을 끝내는 걸 가격 배상 분할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허용된다. 그러면 몇 가지예요? 3가지. 그런데 교과서에 이게 없어 지금. 분할 방법에 여기 빠졌어요. 근데 요거는 28회 때도 나왔던 질문이에요. 27회 때. 가격 분할 방법 3가지가 있어. 2가지만 써 있어요. 자, 거기 디귿에 있네요. 284쪽에 동그라미 3번에 재판장 분할해서 디귿에 분할 방법, 현물 분할, 예외적 대금 분할, 하나 더 뭘 적을 거예요, 옆에다가? 디귿 옆에다가. 현물 분할, 예외적 대금 분할 옆에다가 가격 배상 분할. 분할은 3가지예요. 가격 배상 분할. 3가지가 있다. 4번 별표 쳐야죠. 분할의 효과. 1번 소급표가 없다. 분할돼서 각자 단독 소유됐을 때 하자 있는 부분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담보책임 문제를 져줘야 된다. 그걸 분할이 돼서 담보책임 문제 벌어진다. 담보책임 져야 된다. 3번이 제일 잘 나오죠. 3번 동그라미 별표. 공유 지분 3분의 1에 저당을 잡혔는데, 지분에 저당 잡혔는데 공유물이 분할됨으로써 각자 단독 소유됐을 때 돈 빌려 쓰고 자기 지분에 저당 잡힌 사람이 취득한 토지에만 그 저당이 거기 그 토지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다. 분할된 토지 전부에, 저당은 전부에, 지분 비율로 전부에 전속하는 거지. 돈 빌려 쓴 사람이 취득한 토지에만 저당이 집중되는 거 아니다. 유명한 문장이죠? 이거 별표. 맨날 이 지문이야. 여기 법정상 문제 보지 마셔. 이런 데서. 여기까지 보면 너무너무 어려워서 볼 수가 없고. 총야부는 볼 거 없고. 넘기시면 지상권. 자, 10분 쉬었다가 지상권 들어갈게요. 제가 이 요점 정리 지금 여기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얘기 안 했던 새로운 지식을 전달해서 뭘 이해시키자가 아니라 예전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시험에 나올 만한 주의할 때를 내가 같이 기어서 복습시키는 거지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은 아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